금성. 금성은 태양계 행성 중 두 번째 행성이며 지구와 바로 붙어 있는 행성입니다. 지구와 쌍둥이 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 이유는 지구와 금성이 생성될 당시에 동일한 가스층에서 생성이 되었고 서로 간의 양자물질 교환이 있을 정도로 자매 같은 친근한 별이었습니다. 또한 금성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행성 중에서 세 번째로 밝은데 첫 번째는 태양, 두 번째는 달입니다. 금성의 태양빛 반사율이 약 70% 이상으로 태양계 모든 행성 중 반사율이 가장 높아 밝은 노란색 빛을 내고 있죠. 굉장히 겉모습은 화려하고 이쁜 행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관측될 정도로 친근한 이 금성엔 실제로는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우주선이 아니라 인간을 이 금성으로 보낸다면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오늘은 인간이 금성에 떨어지면 발생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밀도와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 또한 12,100km로서 지구와 거의 동일한 크기인 행성이지요. 중력값도 거의 같아. 처음에 말한 것처럼 쌍둥이 행성이라는 명칭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행성에 역시나 그렇듯 우리의 실험맨, 코리아맨이 준비를 합니다. 태양 목성까지도 여행을 했던 이 자생슈트. 우주 최강 자생슈트를 믿고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같아 우린. 편한 실험 좀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더 달려야 합니다. 아직 전 배가 고픕니다. 일단 금성 근처로 이동해 봅니다. 지구의 모습도 옆에 보이네요. 역시 지구의 친구 같은 행성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목성 여행 때보다는 괜찮을 겁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일단 금성은 다른 행성들과는 다르게 지구와 같은 내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인 대기권으로 이동합니다. 대기권 고도 80에서 200km 부근에 도착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오히려 고요합니다. 이 대기층은 96.5%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뜨거운 행성이라 들었는데 온도가 계속 급변하며 춥고 따뜻하기를 반복합니다. 이 고도에서 온도는 약 26.8도에서 마이너스 123도입니다. 또한 80km 부근에서는 풍속 360m의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태풍 매미의 풍속이 50m였습니다.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바람입니다. 기압 또한 1억 분의 1기압 정도로 이 부근에서는 기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생지옥 같은 바람을 이겨내며 쭉 더 내려가 봅니다. 고도 65km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코리아맨 앞에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구름은 황산구름입니다. 황산구름이 형성되는 이유는 금성 내부 화산 활동에서 나온 이산화황이 수증기와 섞여 형성된 황산방울의 집합체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멋진 구름이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엔 굉장히 해로운 물질입니다. 이제 고도 50km 부근에 접근하였습니다. 황산구름은 계속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산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근에서는 일부분이 지구와 비슷해집니다. 기압 또한 1기압 정도로 지구와 비슷하며 온도도 약 27도에서 76도 정도입니다. 심지어 중력까지도 비슷합니다. 이 부근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0km 부근에서 미확인 입자가 발견되었는데 박테리아와 비슷한 특성을 띠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맨은 역대 여행 중 정말 편안합니다. 할만한 것 같으니 더 내려가 봅시다. 고도 20km 부근에 왔습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 부근까지도 빽빽한 황산구름과 황산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5km에서 20km 구간 동안에는 황산구름이 즐비합니다. 코리아맨은 보시다시피 낮에 떨어졌습니다.
금성은 지구와 다르게 낮인 지역과 밤인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긴 자전주기 때문에 밤이 120일 이상입니다. 낮과 밤이 아예 다른 세상처럼 느껴질 것 같은 금성입니다. 슬슬 비도 그치기 시작합니다. 금성의 비는 지속되다가 뜨거운 이산화탄소 대기의 열 때문에 다시 증발하여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쏟아지고 증발하고를 이 대기권에서 반복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한 대기권을 지나 드디어 금성의 지표면에 도착하였습니다. 금성 지표면에 발을 디드니 온통 흐릿한 풍경뿐입니다. 하지만 공기 자체에 이물질은 없다 보니 굉장히 맑게도 보입니다. 이 지표면의 기압은 90기압입니다. 90기압이 인간에게 느껴지는 무게는 108kg 정도에 해당합니다. 구독자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코리아맨에게는 자생 슈트가 있기에 이 정도 압력은 평온한 수준입니다. 지표면을 쭉 둘러봅니다. 지표면의 온도는 약 465도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온도입니다. 이 높은 온도에 온실 효과까지 있어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속 100m로 부는 폭풍 같은 바람이 지표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붑니다. 인간이 보낸 탐사선 중 이 지표면에 닿은 탐사선도 있습니다. 일명 베네라 7호라는 탐사선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곳 금성 지표면에 착륙해서 교신하는데 성공하였지만 35분 만에 통신이 두절되었고 그 다음 베네라 13호를 다시 보냈지만 이 13호도 2시간 7분을 버티고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기계도 견디지 못할 만큼 척박하고 생지옥 같은 금성입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화산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화산은 지구의 하와이의 마우니케아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의 10배에 해당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화산이 150개나 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지표면 대기에는 아황산 가스가 존재하는데 고약한 냄새가 코리아맨의 코끝을 스칩니다. 일반 인간이었다면 역한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토해버릴 겁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견딥니다. 자생 슈트니까요. 인간이 보낸 탐사선들이 채 2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촬영을 접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간은 금성에 대한 탐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는 간접 증거가 된 일명 포스핀이 발견되었으며 지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 연구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연구 대상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가까워 비슷할 거라 기대했지만 대기권에서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코리아맨도 굉장히 신기한 행성이었지만 역시 지구처럼 살만한 행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금성에서 지구로 어떻게 돌아갈지 고민해야겠습니다. 역시나 코리아맨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400도가 넘는 온도니까 삼겹살도 몇 초 만에 익을 것 같은데 난 여기서 한잔하고 퇴근할게요. 먼저들 가. 그래요. 코리아맨 체질엔 맞는 행성인 것 같습니다. 우린 빨리 지구로 돌아갑시다. 너무 뜨겁습니다. 소주에 삼겹살을 먹는 외로운 코리아맨을 바라보며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금성 여행엔 우산 준비하세요.